삼성전자 주주분들, 요즘 시장에 보면서 가장 답답한 부분이 아마 이거였을 겁니다. 반도체가 좋다고 하는데 AI 메모리가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엔비디아가 한국 기업들과 계속 손을 잡는다고 하는데 왜 SK하이닉스는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이고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답답하게 보이느냐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오래 들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한국 반도체 대표주인데 시장에서는 하이닉스를 AI 메모리 대장주처럼 보고 삼성전자는 아직 확인할 게 많은 종목처럼 보는 분위기가 있죠. 그런데 이걸 단순히 삼성전자가 약하다, 하이닉스가 더 좋다, 이렇게만 보면 너무 얕은 해석입니다. 하이닉스가 더 많이 인정받은 이유가 있고 삼성전자가 덜 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덜 오른 이유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직 시장이 덜 인정한 영역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왜 하이닉스보다 덜 올랐는지,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다시 재평가를 받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차이는 시장이 두 회사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굉장히 선명합니다. AI 메모리, 엔비디아, HBM, 고부가 D램, 이 네 단어가 거의 한 줄로 연결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AI가 커진다, 엔비디아 GPU가 더 팔린다, GPU 옆에는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하다, 그 중심에 하이닉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단순하고 강합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훨씬 복잡합니다. D램도 있고, 낸드도 있고, HBM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디스플레이와 전장, 헬스케어까지 연결되는 흐름도 있습니다. 사업이 넓다는 건 장점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너무 넓은 사업 구조가 오히려 평가를 분산시키기도 합니다. 하이닉스는 AI 메모리 한 방으로 선명하게 보이고 삼성전자는 여러 사업을 동시에 확인해야 하는 회사로 보이는 겁니다. 주가가 강하게 움직일 때는 이 선명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은 복잡한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돈이 빠르게 움직이는 구간에서는 가장 단순하고 강한 스토리에 먼저 붙습니다. 최근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단순하고 강한 스토리는 AI 메모리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공급망 안에서 가장 앞선 회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는 실적 기대뿐 아니라 대장주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대장주 프리미엄은 숫자 이상으로 작동합니다. 조금만 좋은 뉴스가 나와도 더 크게 반응하고 시장이 흔들려도 다시 먼저 사는 본이 들어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좋은 뉴스가 나와도 시장이 바로 전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HBM은 아직 더 증명해야 하고 파운드리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고 스마트폰과 가전은 성장성이 제한적으로 보이고 낸드는 아직 회복 강도를 확인해야 하는 영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대표주이면서도 하이닉스처럼 한 방향으로 프리미엄이 몰리지는 않았던 겁니다. 가장 직접적인 차이는 HBM입니다. 하이닉스는 시장에서 HBM 배장주로 인정받았습니다. AI 서버가 늘어나고 엔비디아 GPU 수요가 커지고 고성능 메모리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올수록 시장은 하이닉스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삼성전자도 HBM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HBM4, HBM4E, HBM5까지 차세대 로드맵도 계속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와의 협력 가능성도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삼성전자에게 아직 확인할 게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을 발표하는 것과 대량으로 안정 공급하는 것은 다릅니다. 샘플을 내는 것과 고객이 장기 물량을 맡기는 것도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재평가를 받으려면 단순히 제품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 인증, 양산 물량, 수율, 마진이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인정받은 영역이 많고 삼성전자는 이제 인정받아야 할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이 차이가 주가의 차이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불리하기만 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반전 포인트가 나옵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많이 인정받았습니다. AI 메모리 대장주라는 평가도 받고 있고 엔비디아 파트너라는 이미지도 강합니다. 그만큼 기대가 주가에 먼저 반영됐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아직 시장이 덜 인정한 부분이 많습니다. HBM 추격, 파운드리 회복, 낸드 반등, 갤럭시 AI, 디지털 헬스케어, 초개인화 서비스 같은 장기 옵션이 아직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말은 삼성전자가 무조건 더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증명만 된다면 재평가될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높은 점수를 받은 과목이 있고 삼성전자는 아직 시험지를 제출하지 않은 과목이 많은 상황에 가깝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과목들에서 실제 점수를 보여주기 시작하면 시장 시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덜 오른 두 번째 이유는 파운드리 불확실성입니다. 하이닉스는 메모리에 집중된 회사입니다. 좋게 말하면 순도가 높고 나쁘게 말하면 사업 포트폴리오가 좁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그 좁은 구조가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AI 메모리 업황이 강할 때는 하이닉스 실적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다릅니다. 메모리도 있지만 파운드리도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삼성전자의 큰 기회이면서 동시에 큰 할인 요인이기도 합니다. TSMC와의 격차, 수율 문제, 고객 신뢰, 첨단 공정 경쟁력에 대한 의심이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호재를 보면서도 파운드리 불확실성을 함께 계산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메모리 업황이 좋아져도 하이닉스만큼 가볍게 올라가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파운드리도 방향이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TSMC가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글로벌 빅테크들이 공급망 다변화를 고민하게 되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도 다시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TSMC가 비싸졌다고 해서 고객이 자동으로 삼성전자로 넘어오는 건 아닙니다. 파운드리는 가격보다 신뢰가 먼저입니다. 수율이 안정적이어야 하고 납기와 성능이 맞아야 하고 다음 세대 로드맵까지 함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환경은 삼성전자에게 적어도 다시 문을 두드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계속 커지면 고객사들은 생산 능력과 비용, 지정학적 리스크를 함께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선단 공정과 패키징, 메모리 결합 역량을 제대로 보여준다면 파운드리는 할인 요인에서 재평가 요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는지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향후 격차를 다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는 낸드입니다. 하이닉스는 최근 시장에서 HBM과 고부가 디램 중심으로 강하게 평가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에 낸드 비중도 큽니다. 낸드는 한동안 메모리 시장에서 디램보다 회복이 더디게 느껴졌던 영역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디램과 HBM이 좋아져도 낸드까지 함께 회복되는지를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낸드와 기업용 SSD가 회복되면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폭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계산만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빠르게 불러오고 계속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업용 SSD와 고성능 낸드 수요도 중요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시장이 HBM에만 시선을 집중했지만 AI 인프라가 길어질수록 스토리지와 낸드 회복도 다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바로 이 부분에서 하이닉스와 다른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차이는 모바일과 소비자 사업입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가전, TV 같은 소비자 사업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안정적인 매출 기반이지만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폭발적인 성장성으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AI 메모리 랠리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의 넓은 사업 구조가 순수 반도체 프리미엄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사업도 그냥 오래된 사업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갤럭시 AI, 온디바이스 AI, 갤럭시 워치와 링, 삼성 헬스, 유전자 분석과 헬스케어 플랫폼까지 연결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단순 기기가 아니라 사용자 데이터를 연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생태계를 AI 서비스와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다면 모바일 사업도 다시 성장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시장이 크게 반영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의 넓은 사업 구조가 답답하게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재평가의 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봐야 할 핵심은 하이닉스와 똑같이 움직이길 기대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하이닉스는 더 선명합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강하면 주가가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더 복잡합니다. 메모리도 봐야 하고, 낸드도 봐야 하고, 파운드리도 봐야 하고,
모바일과 헬스케어 플랫폼 가능성까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느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리다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장이 삼성전자의 여러 사업을 하나씩 다시 인정하기 시작하면 재평가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선명한 카드로 먼저 달린 종목이고 삼성전자는 여러 장의 카드를 아직 다 보여주지 않은 종목입니다. 다음 구간에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이 카드들을 실제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느냐입니다. 외국인 수급도 두 종목의 차이를 만듭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외국인 비중이 높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코스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큽니다. 글로벌 펀드가 한국 비중을 조절하거나 환율 부담 때문에 리스크를 줄일 때 삼성전자는 가장 먼저 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가 나빠서라기보다 너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반대로 시장이 다시 한국 반도체를 사기 시작할 때도 삼성전자는 가장 먼저 당기는 종목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이닉스는 AI 메모리 프리미엄으로 강한 매수세가 집중될 수 있지만 삼성전자는 지수와 환율, 글로벌 자금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삼성전자 반등을 보려면 기업 뉴스만 볼 게 아니라 외국인 수급과 환율을 함께 봐야 합니다. 환율도 삼성전자에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원화로 사지만 수익률은 달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주가가 올라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안정돼야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에 외국인 돈이 다시 편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환율 영향을 받지만 삼성전자는 지수 대표주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 흐름과 환율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처럼 환율이 크게 흔들리는 장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회사 펀더멘털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국 금리, 달러 강세, 원화 흐름, 외국인 리밸런싱까지 함께 작동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답답하게 보였던 구간에는 기업 경쟁력뿐 아니라 수급과 환율의 무게도 함께 얹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줄이려면 확인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HBM입니다. 차세대 제품 로드맵이 아니라 실제 공급과 수율, 고객 인증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D램입니다. AI 서버 수요가 고용량 D램과 범용 D램 가격까지 끌어올리는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낸드와 SSD입니다. 기업용 SSD와 데이터 센터 스토리지 수요가 살아나면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 폭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파운드리입니다. TSMC 가격 인상과 공급망 다변화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가 실제 고객 신뢰를 얼마나 회복하는지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모바일과 플랫폼입니다. 갤럭시 AI, 삼성 헬스, 웨어러블, 헬스케어 데이터가 장기 성장 옵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하나씩 증명될 때 삼성전자의 할인 요인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같은 방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이닉스는 더 공격적인 종목입니다. AI 메모리 사이클이 강하면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지만 기대가 흔들릴 때 변동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더 복합적인 종목입니다. 움직임이 답답할 수 있지만 사업 포트폴리오가 넓고 재평가될 수 있는 카드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는 투자자는 하이닉스처럼 당장 폭발적인 움직임만 기대하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나의 강한 테마보다 여러 사업의 증거가 쌓일 때 힘이 붙는 종목에 가깝습니다. 조급하게 하이닉스와 하루 단위 수익률을 비교하면 판단이 흔들립니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자기만의 재평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보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래 들고 계신 주주분들은 하이닉스와 비교하면서 너무 조급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답답한 건 맞습니다. 같은 반도체인데 한쪽은 대장주 프리미엄을 받고 삼성전자는 계속 확인만 요구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강점은 하이닉스와 똑같은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D램과 낸드, 파운드리와 패키징, 모바일과 헬스케어 플랫폼, AI 생태계 확장까지 더 넓은 영역에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재평가는 하루 만에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증거가 쌓이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급등락에 흔들리기보다 외국인 수급, HBM 물량, 파운드리 고객, 낸드 회복을 차분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더 냉정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덜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덜 오른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HBM에서 더 증명해야 하고 파운드리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사업 구조가 넓어서 평가가 분산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들이 하나씩 해소된다면 그때는 덜 오른 구간이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자는 무작정 추격하기보다 삼성전자가 어떤 증거를 내는지 보면서 분할로 접근하는 게 더 낫습니다. 주가가 강하게 오르는 날 따라가는 것보다 흔들릴 때 매수세가 버티는지,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 반도체 업황 뉴스가 계속 좋아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일 수 있지만 투자자는 좋은 자리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시장 흐름이 빠르게 바뀌는 장에서는 혼자서 모든 뉴스와 수급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신청 페이지를 통해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시장 흐름과 관심 종목 신호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전력인프라처럼 돈이 움직이는 구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링크를 바로 공개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의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확인 후 입장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처럼 같은 반도체라도 돈의 성격이 다르게 움직이는 장에서는 단순 뉴스보다 수급과 주도 흐름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시장에 쫓아가기 어렵다면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더 오른 이유는 단순히 삼성전자가 약해서만은 아닙니다. 하이닉스는 AI 메모리 대장주라는 선명한 프리미엄을 받았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HBM 추격, 파운드리 불확실성, 낸드 회복, 넓은 사업 구조 때문에 시장의 평가가 분산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삼성전자는 아직 시장이 덜 인정한 영역도 남아 있습니다. HBM에서 실제 물량과 수율을 보여주고 디램과 낸드 이익이 살아나고 파운드리 고객 신뢰가 회복되고 갤럭시 AI와 헬스케어 같은 플랫폼 옵션까지 인정받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는 다시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많이 인정받은 카드가 있고 삼성전자는 아직 증명해야 할 카드가 많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삼성전자 주가가 답답할 때도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하이닉스와 하루 수익률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자기만의 재평가 조건을 하나씩 충족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조정 이후 외국인 수급과 반도체 주도주 흐름이 다음 주 시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